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얘기는요. 세계 자연유산 제주 자연자원 활용 3천, 5천, 1만원 계란 럭셔리 품질 생산 양계 제주농업 창업 프로젝트 첫 번째입니다. 바로 전 시간에 이제 제주농업 창업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전편에 소개하니까 문자가 한 3통이 왔습니다. 왜 제주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제주에서 태어났고 제주에서 쭉 살았고 제주에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제가 지금까지 육지부에는 많은 창업 교육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제주에서 일부 했습니다만은 제주에서는 제대로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뭐 가령 대구에서 한다면 대구 농업이 되겠죠. 아니면 이제 경기도 하면 어,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천이라 그러면 서천 창업 프로젝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아니면 외국까지도요. 자, 일반적 계란 생산 오늘 얘기하기 전에 이제 좀 계란 생산 양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이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 압니다만 그러나 모르신 분도 많을 겁니다. 자, 배터리 케이지 사육 일반적으로 이제 대량 사육하는 방법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배터리 케이지 하면 이제 무항생제 인증도 되거든요. 자, 무항생제 인증도 사육 보통 이제 항생제 사육이 기본입니다만은 무항생제 인증하는 배터리 케이지 사육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철장 바닥이죠. 이렇게 뭐 작은 신문지 한 장에 뭐 그 안에서 이제 여러 마리가 키워지는 이제 공장식 축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저품질이죠. 초저가격이고요. 아마 뭐 이런 표현이 조금 신뢰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제일 싼 이제 품질 대량 생산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환경 사육, 그 다음에 유기축산 사육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평사, 이제 축사실 내부에서 바닥에서 키우는 배터리 케이지는 뭐냐? 아파트까지 키우는 거죠. 그리고 방목 사육, 평사에서 밖에다가 이제 풀어놓는 그게 되겠고요. 되게 고품질 고가격이죠. 그리고 대량 이게 원래는 이제 우리가 친환경이나 유기축산이 뭐 1000마리, 500마리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요 5000마리, 10,000마리, 뭐 3만 마리까지 키웁니다. 그 이상도 되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뭐 5만 마리에 육박하는 이제 뭐 그 이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대양 사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터리 사육 같은 경우는 뭐 10만, 뭐 50만 마리씩도 키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제일 관심 있는 이제 동물복지 농장 인증입니다. 동물복지 인증이 아니고요. 동물복지 농장 인증입니다. 사육, 평사 사육과 방목 사육이 있고요. 이것 또한 이제 고품질 고가격. 뭐 초창기에는 이제 소량 사육으로 이제 갔습니다. 이제 이게 아마 그 인증 받으려 그러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헷갈리는데요. 2,000마리 아니면 3,000마리 이상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소량 사육을 벗어난 그래서 뭐 10,000마리, 뭐 5,000마리 뭐 보통이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대량 사육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자연축산 사육이 있습니다. 자연축산 사육은 아주 뭐 지금 우리나라의 축산의 그 안에는 제도권에는 안 들어가 있다 봐도 무방할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평사사육, 방목사육이 있고요. 자, 고품질, 고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량 사육을 기부하는데요. 근데 자연축산도 이제 보시면 이제 4,000마리, 5,000마리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이 계속 깨지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란 품질의 평가 방법이 뭐냐? 이걸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항생제 기준입니다. 보통 이제 일반 항생제 안 먹인 자, 일반 계란이죠. 그리고 무항생제 인지 계란이 그걸로 평가하거든요. 항생제 계란이냐, 무항생제 계란이냐. 그래서 뭐 보통 무항생제면 이제 항생제 먹였다면 일반 계란이고 그냥 또 항생제 할 때 무항생제를 인증 뭐 그런 거를 이제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항생제도요, 항생제를 먹입니다. 단지 휴약 기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케이지도 무항생제 인증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인들이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도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먹거리 전문가죠. 이런 분들도 이제 제가 이제 교육하면서 이제는 뭐 많이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래서 항생제 급여냐, 항생제 금지하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우리가 뭐 보통 마트에서 무항생제 계란 한다. 그러면 항생제 안 먹였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럭셔리 이런 쪽으로 이제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육 방식 기준입니다. 보통 공장식 배터리 사육이냐, 평사 사육이냐, 아니면 방목 사육이냐, 방사 사육이냐. 하지만은 여기서 또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방목이라든가 방사가 있습니다. 풀 방목이냐? 이걸 또 따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냐 그러면 매일같이 같은 운동장에 매일 푸는 것 어떻습니까? 풀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풀이 없는 방목과 방사와 풀이 있는 게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참고해야 될 게 풀 방목 사육. 우리가 이제 방목 방사하고 이거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거든요. 자, 풀이 있으면 비가 와도 흙이에도 쓸려가지 않을 것이고 뭐 분변도 안 쓸어가지고 또 풀을 먹게 되고요. 이런 그래서 이 품질의 차이가 엄청나죠. 그 다음에 인증의 기준입니다. 보통 이제 무인증 인증을 안 받았냐 받았냐. 그래서 육산 인증이냐 아니면 동물복지 농장 인증이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소비자분들이 많이 따주는데요. 그것보다는 공장식 축산이냐 동물복지 축산이냐 아니면 자연축산. 왜냐 그러면 이걸 다 뛰어넘기 위해서 자연축산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 제도권에 나와 있는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생제 먹여도 항생제 무항생제 인증이 나오는 게 휴약기간만 다르겠는가. 이런 거기 때문에 자연축산으로 해서 별도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인증제도만 볼 게 아니고 뭐 유기축산의 인증이나 동물복지 농장 인증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기준보단 더 강화된 학교에서 자연축산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그 교육을 그렇게 해왔고요. 또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할 것도 자연축산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 기준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료 종류 기준입니다. 우리가 보통 계란의 품질 양계 기준할 때 항생제라는 사육 방식이라는 인증을 하지만 사료 종류로서 따지는 않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오래 해왔지 않습니까? 10몇 년 동안 하면서 많은 소비자 농가들이 나왔고 또 다른 농가 명인 농가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알려졌습니다. 아직도 미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으로서는 공식적으로서는 이런 사료 종류 기준으로 해서 사육 방식으로 따지지 않거든요. 단지 소비자들이 몇 분 아니면 생산자 몇 분이 자연축산하신 분들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수입 공장 사료냐 국내산 자가 사료냐 이걸 따지는 게 정말 품질에서 차이가 엄청나겠죠. 왜냐하면 외국 수입은 뭐냐 GMO 옥수수라는 게 들어갈 것이고요. 수입하는 과정에 어떻습니까? 검역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균이라든가 침 같은 게 벌레 같은 들어오지 말기 위해서 거기에는 엄청난 고농도의 살충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산은 우리가 전농약 아닙니까? 지금 농약 먹어서 자살하는 게 없는 게 그거거든요. 자, 이런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풀을 안 먹이는 거냐 아니면 뭐 90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여름 봄에 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몇 개월 동안 아니면 뭐 좀 보여주기식 급여하는 거냐 아니면 연중 급여하느냐 이거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풀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풀에 들어있는 영양도 중요하지만 풀의 각종의 같은 우리가 효소 유익한 미생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람도 채소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꼭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뭐랄까 기준에는 안 들어가 있는 그래서 따로 이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 자, 이걸 참고하시면서요. 오늘 제주농업 창업 프로젝트 양계편입니다. 제가 이제 창업 프로젝트 생산의 목표는 뭐냐? 뭐 타이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존 최고의 럭셔리 품질입니다. 이거를 생산해보자. 이쪽으로는 우리가 뭐 공장식 배터리라든가 아까 친환경 아니면 유기축산 아니면 공장 동물복지 이쪽에 생산합니다. 그 이상을 생산해보자.
그래서 3,000원, 5,000원, 1만 원 같은. 제가 이제 20년 전에 1,000원짜리 계란, 200만 원짜리 계란 20년 전에 이렇게 주장했고 실제로 하니까 뭐 비난이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그런 농가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 그렇게 그 정도의 가격이 돼야 그런 품질을 생산하게 되고 거기에는 또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을 가져 있으니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계란 3,000원, 5,000원, 1만 원 계란 같은 걸 생산해보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계란의 럭셔리 품질은 뭐냐 그러면요. 이거를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육 방법은요. 자, 기본 매뉴얼이 자연 축산하다도 그냥 나는 자연 축산해 스스로 해가지고 혼자서 하는 것과 기본 매뉴얼, 저 같은 경우는 기본 매뉴얼이 뭐니까 벌써 이런 축산을 전업농을 해왔지 않습니까? 성공적인 1,300원짜리 계란 생산한 그거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일본과 각각 외국까지 나가면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매뉴얼을 갖춰진 자연 축산입니다. 기본 매뉴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냐, 럭셔리 품질의 조건은 이렇게 매뉴얼입니다. 병아리서부터 어떻게 키우고 사육시설, 사육밀, 또 사료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실내는 흙바닥이어야 되겠고요. 실외는 방목, 방사가 아니라 풀방목과 풀방사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사육 규모는 사육시설의 사육 규모, 이제 농장 전체 몇 마리냐. 그 다음에 사육시설 안에서 사육의 밀도입니다. 우리가 밖에서만 놓지 않고 실내에서 우리가 키워야지 않습니까? 실내도 해야 되거든요. 밤과 아니면 비가 올 때나. 그럴 때의 사육 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 소비자분들이 제일 예민한 항생제입니다. 자, 항생제나 상장 촉진제는 일체 금지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녹색풀은 연중급여야 됩니다. 왜 녹색풀이 불리하냐면요, 이게 정말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제일 큰 거거든요. 여기에 녹색풀에는 뭐냐면 효소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인체가 작동하는데 뭐습니까? 어떤 대사작용에도 효소가 관여하지 않습니까? 효소는 형성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식물이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채소류고, 마찬가지로 닭에는 뭐냐? 풀입니다. 풀과 같은 채소류죠. 그 다음에 영양, 그 다음에 유익한 미생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연중 구비하느냐. 그 다음에 사료입니다. 그러니까 풀을 한두 번 먹인다. 이건 하나의 쇼죠. 연중 구비입니다. 사료입니다. 사료가 뭐냐? 국내산이냐 외국산이냐. 이거는 100% 럭셔리 품질이기 때문에 국내산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자가사료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병아리, 중병아리, 큰병아리, 그리고 산란했습니다. 산란율을 뭐 90% 맞출 거냐, 70% 맞출 거냐. 제가 권장하는 건 사료가 산란을 열흘에 계란 9개, 8개 낳게 하거든요. 보통 이제 대량 사육에서는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권장할 때 70%입니다. 그러면 열흘에 8개, 9개 낳게 하는 것과 열흘에 7개만 낳게, 그러면 닭의 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사료 배합이라든가 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 기술이 농부가 어떤 기술을 가졌냐, 사료 배합, 단백질을 적게 한다, 아니면 포만감 사료만 이런 걸로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포만감 사료는 뭐냐, 영양이 없으면서 닭이 먹이가 되는 사료입니다. 단백질은 뭡니까? 우리가 계란을 만드는 에너지가 되고 근육을 형성하는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사료, 크리어 기술입니다. 산란율 70% 만든다? 아니면 산란율을, 산란 초기를 늦춘다, 안 튕긴다. 사육일수를, 계란 낳는 일수를 우리가 보통 1년 넘게 되면 폐기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병아리 키우면서 알을 낳게 하고 70% 떨어지면 뭐랄까 폐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길게 가는, 이렇게 하면 사료 급여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인증. 근데 제가 이제 럭셔리 품들은 인증이 없다는 거. 이런 쪽에는 인증 기관도 없고 농업 기관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단 인증은 누가 줄 수 있느냐? 바로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 농장을 개방하면서 럭셔리 품질이라는 걸 소비자들이, 이런 지식을 소비자한테 알려서 이 소비자들이 이걸로 해서 인정하면 되겠죠. 제가 1,300원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뭐냐, 소비자가 인정을 하니까 그분들이
품질이 됐구나. 그래서 1,300원 주고 샀던 거거든요. 지금 1,000원짜리 농가들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줄 수 있는 인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럭셔리 품질이고요. 자, 3,000원, 5,000원, 1만 원 가격 계란. 그 가격 계란은 뭐습니까? 이게 품질이 돼야겠죠. 3,000원, 5,000원의 이런 가치의 품질이 돼야겠고요. 그 다음은 3,000원, 5,000원, 1만 원의 가치의 품질은 뭐냐? 바로 기술이 따라야겠죠. 생산 기술이.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고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 뭐냐? 바로 생산 기술이 아마 창업하신 분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농부가 된 지 44년입니다. 그리고 양계에 그런 눈 뜨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중요한 건요. 양계 닭사육 하신 분 많습니다. 사육을 했다는 것과 사육을 우리나라 최고의 럭셔리의 계란을 생산했으며 그 다음에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교육도 몇 년입니까? 10몇 년. 길게는 제가 30몇 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요. 우리가 농업 전문가들도 우리가 농부님들 이제 전문가를 하지 않습니까? 농장에 왔을 때 뭐 소개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농사 짓는 거 얘기하는 것과 어디 가서 교육의 강사로 가서 몇 시간 강의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산 기술은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저의 의견이 뭐 동의하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뭐냐 6개월, 1년, 2년도 강의합니다. 왜? 그만큼 지식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유튜브 한다면 지금요 컨텐츠 어마어마하게 쌓였습니다. 하지 못하는 거죠. 아직 뭐 닭사육도 가지 축산 가지도 못했죠. 지금 반농사에 뭐 지금 반의 반도 못 왔습니다. 왜? 엄청난 그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산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유정란 생산 창업 프로젝트는요. 양계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3,000원, 5,000원, 1만 원 계란에 럭셔리 품질 생산하는 이런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병아리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병아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먹이는 어떻게 만들어야 어떻게 먹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란 전까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산란 과정에서 사료를 어떻게 먹여야 되고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교육량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방대한 양을 교육을 해왔고 그런 농가를 실질적으로 달인 농가, 명인 농가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을 트레이닝을 그리고 뭐냐 이론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컨설팅도 지금 달인 농가, 명인 농가 제가 최소 3번에서 10번 가서 한 농가들입니다. 교육만이 아니고요. 교육들 보통 한 번 하면은 제가 16시간 합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 없이 어떤 데 18시간 뭐 20시간 또 하거든요. 그들 1차, 2차, 3차, 4차 그렇게 받으신거든요. 이런 교육을 진행하고 그 이상의 럭셔리가 더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럭셔리 양계 필요 기술은 뭐냐? 제가 대충 적어봤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걸 다 공개하지 못하니까 일부만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의 내용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자, 양계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할 것이고요. 양계 종류라든가 아까 뭐 그런 것들, 그다음 양계 축산 시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바닥 시설은 어떻게 해야죠? 축산 내부에 물통은 어떻게 해요? 먹이통은 어떻게 해요? 산란 시설은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 일일이 병아리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병아리 키우는 방식의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사양 관리는 어떻게 한다. 항생제를 안 먹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산란율 70% 맞춘다 그러면 산란율을 어떻게 맞추는 먹이, 이거는 엄청난 내공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 산란율을 언제부터 할 거냐. 무조건 키워가서 산란하면은 되는 거. 그러면 빨라져 버리거든요. 닭이 어떻게 보면 닭이 몸체를 갖추기 전에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늦추기는 전혀 달라지거든요. 이런 기술이라든가 그다음 먹이 관리입니다. 어린 병아리는 어떻게 먹여야 되고 큰 병아리, 중병아리는 어떻게 먹이고 산란제는 어떻게 하고 사육하는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여름엔 닭들이 덥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란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산란율을 여름에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끔 해야 되고 봄 되면 산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어떤 때는 산란을 팍 했다가 여름 되면 이제 산란 적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안 되거든요. 계란 공급이 안 됩니다. 유통이 잘 안 되거든요.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급여 방법이겠죠. 이거를 맞추면서 이런 기술은 부분 제가 매뉴얼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럭셔리 기준의 양계 제일 초점한 게
국내산 사료, 자원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자원을 찾아가 어떤 자원이 있는지, 이런 사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사료를 만드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모아왔을 때 어떻게 저장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교육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조금 교육이 빡세다 그럴까요? 타이트한 일정으로 이제 진행되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6개월 과정 될 때 아니면 한 달, 두 달에서 트레이닝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충 적어봤습니다만은 이런 내용하는 거. 그래서 저 자연축산 계란의 창업은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해왔다는 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자연축산회계에서 양계 창업의 희망작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일할 때 16시간 합니다. 그게 보통 1박 2일이라 그러죠. 그게 다른 지역에서 육지나 외국에 할 때면 대통령 이제 시설에서 잠자면서 합니다. 아침부터 하고 저녁까지 하고, 그 다음 저녁엔 질문 받고 또 아침에, 제가 초창기에는 2박 3일 했습니다. 혼자서요. 이 16시간. 그러면 거기서 1차 끝나면 또 2차 들어갑니다. 기본과 2차, 3차, 4차 그렇게 갑니다. 어떤 농가들은 이거를 보통 기본적으로 한 게 3, 4차거든요. 이게 기본 세트입니다. 이거 받아야 사육시설까지 가고 먹이관리까지 가거든요. 이거를 뭐 서너 번, 네 번씩 받고 부부가 받아가지고 한 농가들이 나왔습니다. 그 농가 중에서 착한 식당 아시는, 거기에 제가 이제 평가단도 갔었습니다. 착한 농장 1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도 방송되고 있는 달인, 뭐 식당, 음식 달인들, 빵 달인, 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의 달인으로 소개됐던 그 중에서 세 농가가 저희 교육생입니다. 제가 이 농가들의 농장주가 교육을 받아 시작했고 또 부인들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3번, 10번을 방문해서 컨설팅했던 농가들입니다. 뭐 이런 게 있더라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역사리 품질 양계 제주 창업을 권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주에라고 하는 환경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단점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장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점은요,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장점을 활용 못하면 또 안 되겠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활용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주의 창업을 권장하는 이유 중에서 오늘 몇 가지 장점을 소개하면요. 제주라고 하는 세계가 인정한 슈퍼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주 자연, 제주 창업을 해야 되는 럭셔리 품질을 양계를 할 수 있는 럭셔리 유정란을 생산할 수 있는 슈퍼 브랜드가 바로 세계 인증을 받아 있다는 거. 바로 그게 뭐냐? 제주 환경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뭐냐? 지금요, 우리가 조류 독감이라는 게 AI가 많이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까? 겨울에마다 이제는 뭐 계속 발생하는데요. 뭐 그전엔 뉴스가 나오고 엄청났습니다. 이제는 뭐 그래도 뉴스 나오죠. 계속 증가합니다. 이런 질병들이요. 근데 최고 대응 어떻게 할 거냐? 제주만에 가져 있는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쉽게 질병을 통제하는, 외부에서 병아리라든가 닭이 나가는 것도 들어오면 완전히 통제해 버립니다. 사료만 들어오게 하는 섬지형이라고 하는, 그리고 검역을 할 수 있고 방제를 할 수 있는 섬이라고 하는 지형이죠. 통제가 잘 된다는 거. 지금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소 불우라든가 이런 소 질병이라든가 돼지 질병 왔을 때 통제하고 닭의 질병 왔을 때 통제하고,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증명됐고요. 그 다음에 세계 인증의 자연환경 유지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자연유산이라고 하는 브랜드 파워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제주 중산간, 아마 제주 여행 와시면 아시겠지만은 해안가는 어떻습니까? 양배추라는 브로콜리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그 조금 위에는 밀감밭이 있고, 그 위에는 뭐든가 목초지거든요. 이 목초지는 엄청난 면적당 제일 넓습니다. 제주도가요. 최대입니다. 그 위에는 어떻습니까? 우림이죠. 완전한 정글 같은 자연을 유지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계절 날씨, 중산간에는요, 제가 이제 300고지 삽니다. 한라산 1975죠. 그러니까 사계절 날씨가 뚜렷합니다. 눈이 막 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온 여름에가 육지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근데 여기는 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온차가 적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산등성이다 보니까 바닷바람과 산바람과 그 다음에 제주도 지형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바람이 많습니다. 적은 기온차와 여름에 엄청 직결되거든요. 그리고 바람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가축사육에서는요. 잘못 활용하면 병이 되지만은 잘 활용하면 이거는 엄청난 이득입니다. 닭 같은 건 특히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형적인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축사육 최고 슈퍼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주가 럭셔리 유정란을 만들 수 있는 최고 슈퍼 브랜드가 뭐냐? 바로 연중 녹색풀이 자라는 목초지가 있다는 거. 이렇게 목초지를 키울 수 있다는 거,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연중 풀을 급여할 수 있다는 거. 겨울에 브로콜리가 자라고 양배추가 자랐습니다. 바로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진짜 슈퍼 브랜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닭이 풀을 먹냐 못 먹이느냐. 사료는 다 먹여야 되는 거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에도 이게 갖추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육지부 같은 경우는 뭐냐? 어떤 분은 가보면 이제 닭사육 한다 보면 이제 하우스에서 뭐 풀 키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채소 키우고 그걸 급여하려고요. 제주도는 노지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연중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제주에서 럭셔리 유정란 생산하는 그런 양계 창업을 할 수 있는 슈퍼 브랜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요, 보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건 찾으면 되니까요. 뭐 그때 와서 창업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고요. 제가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제주인으로서 제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아마 제주에서 생을 마치지 않을까. 앞으로 얼마나 남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하는데 어르신들 그러더라고요. 내일도 모르는데 그래도 오늘은 열심히 해야죠. 운동하면서 왜 내일이 나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기술이 어쨌든 저도 내일 모레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있다 그러면 제주에서 창업 시작했으면 좋겠고 신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근데 한두 명 안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도 10명, 20명이 된다 그러면 어쨌든 언제든지 프리될 때 가동할 것이고요. 뭐 제주가 업수에 육지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쨌든 한번 고민하겠습니다만은 육지에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뭐 나이가 드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지난 10여 년 동안 그렇게 뭐랄까요 그런 거를 했거든요. 근데 다시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기꺼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면 되겠죠. 자, 오늘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자, 양계 창업 럭셔리 유정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뭐 이런 쪽에 축산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